맥북을 사야만 하는 사람은 내가 맥북을 사야 된다는 걸 안다. 맥북은 막 뭐 세금 계산서 발행 못하고 뭐 정부기관 못하고 은행에 안 되고, 내가 만약에 갤럭시를 쓴다 이러면은 갤럭시 북이랑 정말 호환 요즘에 잘 됩니다. 맥북이 정말 최고다. 뭐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윈도우가 정답이다. 새해가 되면서 노트북 알아보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걸 모르고 구매하면은 몇 달 후에 바로 후회하고 중고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만 몇십만 원 때려 맞고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노트북을 한 번에 제대로 고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체크리스트 형태로 따져볼 거라 요것들 나한테 맞는지 하나씩 따져가면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런 논란이 항상 있거든요. 맥북이 정말 최고다, 뭐 아니면 한국에서는 윈도우가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수십 개 노트북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호환성을 봐야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윈도우 계열이랑 맥북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를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을 추천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맥북을 사야만 하는 사람은 내가 맥북을 사야 된다는 걸 안다. 요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진리. 사실 80, 90%는 여기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저처럼 영상을 하는 분들, 아니면은 코딩을 하는 분들, 앱이나 웹 서비스 개발인 거죠. 아니면 뭐 음악을 만든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내가 맥북을 사야 된다는 걸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로직이나 뭐 파이널 컷 이런 거는 당연히 맥에서만 돌아가니까 당연한 거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서드파티 앱들이나 다른 자료들이 맥용으로 같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분들은 맥북이냐 윈도우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맥북을 얼마나 싸게 중고로 구매할 건가, 아니면 신품을 사서 오래 쓸 건가, 요거를 고민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아직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모르고 좀 애매한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윈도우로 가는 게 일단 맞습니다. 저의 경험을 살리자면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거기서 특히나 뭐 3D 모델링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윈도우가 좀 더 잘 맞긴 하죠. 물론 뭐 대중적인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맥북에서도 거의 다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게, 내가 뭐 업으로 쓴다, 아니면 뭐 과제를 한다, 어떤 특정 과목을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윈도우에서는 현저히 적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과 같은 걸 제외하고요. 근데 만약에 영상 같은 경우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쓴다? 이러면 양쪽에 다 되잖아. 뭐 인텔이 더 퀵싱크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당연히 인텔컴에서도 잘 돌아가죠. 근데 만약에 FHD가 아니라 뭐 4K 아니면 뭐 애프터 이펙트까지 쓰는 좀 모션 그래픽이 많은 작업이다, 그러면은 그걸 받쳐주는 윈도우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무거워질 거예요. 요 맥북에서 애플 실리콘이 정말 좋은 게, 물론 맥북 계열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노트북의 계열은 아니지만 그거 치고는 고성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휴대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맥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딩은 뭐 요즘에 AI 코딩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사용할 텐데, 그래도 결국엔 최종 작업은 바이브 코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걸 꾸준히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코딩도 꽤나 사양을 많이 타는 작업이었습니다. 휴대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애플 실리콘을 쓰는 맥북 쪽으로 오는 게 맞다. 근데 이게 호환성을 따진다고 해가지고 맥북은 막 뭐 세금 계산서 발행 못하고 뭐 정부기관 못하고 은행에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거의 웬만큼 끝났습니다. 맥북에서도 잘 돼요. 뭐 국세청, 홈택스라던가 아니면 뭐 간단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뭐 은행 앱 같은 것들, 은행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맥북에서 웬만큼 다 잘 돌아갑니다. 정말 뭐 작은 은행들 막 그런 데까지는 저도 사용을 안 해봤지만, 대부분의 뭐 1금융권에 있는 그런 큰 은행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웬만큼 다 잘 돼요.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맥북도 잘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게, 우리가 짜증을 느끼는 포인트는 내 거가 안 됐을 때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뭐 상표권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는 처리하는 게 맥북에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하니까 맥북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특정 업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윈도우를 고르는 게 호환성에서 스트레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맥북을 한번 좀 써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다음 체크리스트들을 살펴보면 돼요. 스마트폰과의 궁합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노트북 단독으로가 아니라 노트북이랑 스마트폰을 연동하면은 굉장히 강력해지는 기능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간단한 예시로 들면은 뭐 파일 전송 같은 게 있겠죠. 뭐 샌드 애니웨어 아니면 뭐 드라이브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또 보낼 수 있긴 하지만 직접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같이 연결돼 가지고 다이렉트로 주고받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합니다.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으로 길 가다가 보고 있던 자료 이거를 맥북에 바로 띄워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연동성 한번 경험해 보면은 정말 편리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연동성이라고 하면은 이거 아이폰 애플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또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갤럭시를 쓴다 이러면은 갤럭시 북이랑 정말 호환 요즘에 잘 됩니다. 방금 보던 인터넷 그거를 PC 화면으로 바로 띄워가지고 바로 볼 수도 있고요. 내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봤던 그 자료 이걸 복사해가지고 갤럭시 북에서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어요. 퀵쉐어를 통해서 바로 파일을 주고받는 거 이것도 너무나도 잘 되죠. 또 특히나 뭐 윈도우 연결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굳이 가방에 있던 핸드폰이나 주머니에 핸드폰 이걸 꺼내지 않고도 내 노트북 화면에서 바로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서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 같은 걸 고려한다 라고 한다면 내가 쓰는 핸드폰 요거에 맞춰서 가는 것도 괜찮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2, 3년 전쯤에도 맥북 관련된 컨텐츠를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숙성, 조용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맥북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팬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팬 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맥북 프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팬이 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영상을 내보낼 때 이럴 때는 거의 풀 로딩을 쓰니까 그럴 때 뭐 잠깐 돌아가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거의 안 들립니다. 근데 반면에 윈도우 노트북 계열의 경우에는 부팅할 때 갑자기 훅 켜지는 거 조금 오래된 모델이다 그러면은 내가 문서 작업하는데도 중간중간 한 번씩 훅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저전력 설계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휙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드물어졌어요. 만약에 최신 노트북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저전력 설계가 들어간 노트북을 구매한다 이러면 윈도우 노트북에도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만약에 내가 고성능의 윈도우 노트북을 고를 거다 하면은 여전히 소음에 대한 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막 도서관 같은데 이런 조용한 공간에 갔을 때 약간 눈치가 보게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 사용 환경이 이런 도서관 같은 곳이 주가 될 것 같다 아니면 또는 내가 소음이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집에 있을 때도 소음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좀 저전력 설계가 된 윈도우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맥북 쪽으로 가는 게 답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는 배터리입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들고 다니는 PC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란 말이죠. 요것도 한 2, 3년 전까지는 맥북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왜냐면 애플 실리콘 그러니까 M1부터 너무 비약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윈트북에서도 꽤나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특히나 저전력 설계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저전력을 위한 코어가 별도로 할당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문서 작업 같은 정말 간단한 작업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배터리 소모를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배터리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고성능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맥북 쪽이 좀 답일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문서 작업으로 따졌을 때는 윈도우 노트북도 하루 종일 가능해요 요즘에는. 만약 여기까지 들었다면은 은근슬쩍 맥 쪽에 많이 기운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여기서 완전 반전이 됩니다. 바로 게임인데요. 일단 뭐 작업 같은 거, 뭐 업무적인 거 아니면 학업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호환성을 따질 때 무조건 이걸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근데 이걸 클리어했다 그 다음에 내가 게임을 하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맥OS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점점 확대가 돼가고 있지만 한 작년, 올해쯤부터 스팀 게임이 조금 더 활발하게 넓어지기는 했어요. 점점 폭넓히고 있긴 한데 근데 여전히 훨씬 더 스트레스 없는 거는 게임에서는 윈도우입니다. 정말 대중적인 게임, 뭐 예를 들어서 롤이죠. 이런 것도 맥북 가능해요. 뭐 최근에는 맥에서도 트리플 A 게임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사용할 몇 년, 매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한 2, 3년 이상은 사용할 거잖아요. 특히나 대학생분들은 아마 4년을 다이렉트로 한다면은 4년 동안 노트북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군대 갔다 온다 하면은 한 번 정도 교체할 주기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 3년 정도 가는데 그 사이에 내가 게임을 추가할 가능성이 아예 제로다? 이거는 난 상상하지 못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필 받아서 뭐 고전 게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포켓몬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게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걸 맥에서 지원을 안 한다? 이것 때문에 바로 PC방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적인 거 이게 클리어 됐다면은 일단 내가 게임을 고려한다 웬만하면 윈도우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따져볼 거는 이 중고가 방어에 대한 건데, 우리가 적어도 2, 3년 있다가 뭐 노트북을 저처럼 막 쌓아놓고 있진 않으니까 대부분 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잔존 가치를 얼마나 쳐줄 거냐, 이거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맥북 쪽 계열입니다. 물론 한 2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윈도우 노트북은 한 60%, 70%? 요 정도 보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맥북 같은 경우에는 상태만 좋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방어가 잘 되긴 해요. 실제로 맥북에서는 여전히 좀 가성비 있게 구하고 싶다 해가지고 M1을 중고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방어가 여전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M1 나온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원래 정가 대비 50%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얄짤없습니다. 4년 정도 지난 윈도우 노트북 구매하려고 한다면 한 원래 샀던 가격 대비 30-40% 정도? 이 정도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고가를 생각했을 때는 맥북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프로그램 호환성을 잘 따진 후에. 아마 첫 번째 명제, 맥북을 사야만 하는 사람은 내가 맥북을 사야 한다는 걸 안다. 여기서 이미 걸러진 사람들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맥북을 한번 사보고 싶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번 중고로 먼저 한번 써보는 거 추천드려요. 내가 중고로 맥북을 샀다가 이거 해보니까 좀 안 돼, 그래서 다시 팔아도 몇만 원 손해를 안 보거든요. 갑자기 다음 세대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구형이 됐다, 이런 경우를 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맥북을 중고로 구매해서 진짜 내 사용 범위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느껴본 후에 제대로 된 신품을 한번 구매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이 윈도우 노트북 그리고 맥북 이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좀 알려드렸어요. 프로그램 호환성만 잘 확보가 된다면 맥북이 정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용성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은 윈도우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80-90%는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제가 좋다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의 말, 저의 말은 참고를 하되 내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혹시 고민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댓글 달아보도록 할게요.